안녕하세요. 마오타입니다. 오늘은 지수의 각 위치마다 숨은 심리와 기준선 트레이딩 대응 전략을 녹화해 드리고자 합니다. 거래량 대칭 이론, 오픈선 회계 이론, 박스 에너지 분석 이론에 기반해서 트레이딩의 기준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석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이는 차트는 S&P 500입니다. 국내 선물은 한 T의 가치가 12,500원이지만은 등락폭이 워낙 빠르게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 지수가 10포인트씩 움직이는 것이 아주 금방금방 이루어집니다. 봉 한 3개 정도만 움직이도 10포인트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잘못 진입하면 손실이 클 수 있죠. 10포인트 움직이면은 적어도 1포인트가 얼마입니까? 한 틱에 12,500원이니까 10포인트면 125만원이죠. 이렇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의 등락폭 자체가 국내 선물은 기본적으로 평균 한 70포인트 정도 등락폭이 납니다. 잘 대응하면은 수익도 많이 내지만은 개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또 견뎌내기, 일시적으로 손실에 대해서 그 인내심을 갖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대응하면은 바로 멘탈 붕괴가 되어가지고 다음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파생 상품의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환랑을 이루던 시기에 그때는 한 T 가치가 25,000원이었죠. 25,000원이었고 또 등락폭도 이렇게 가볍고 호가창이 얇았죠. 현재 요즘만큼의 호가창이 얇았습니다. T 가치도 2배였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은 아주 선물의 거래가 활발하면서 어떤 개인들이 잘못 대응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조금은 선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조금은 대응 어느 정도 전문가들 수준이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등록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시적 손실에 감당을 하기 힘들고 그리고 멘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S&P가 가장 국내 차트상으로는 국내 선물이나 S&P나 안정적이고 대응하기 좋은 흐름입니다만은 또 국내 S&P는 국내 선물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이고 이게 멘붕 나갈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 틱 가치가 S&P 같은 경우에 1.25불이죠. 우선주가 그리고 미니 같은 경우는 그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일단은 1.5불 같은 경우에 현재 환율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그 18,000 정도 됩니까? 1.5불이니까 18,0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0포인트 정도 움직였을 경우에 40틱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한 70만원 넘어가죠. 70만원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S&P 같은 것도
하루의 등락폭이 지금 같은 게 평균치 70포인트 정도 넘습니다. 비슷한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입해서 어떤 하루의 등락폭이나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값들이 국내 승물 70포인트 움직이는 거, 70포인트 이상 움직이는 거나 S&P 하루에 70포인트, 100포인트 이상씩 이렇게 움직이는 그 등폭. 그래서 조금은 국내 승물보다는 조금 한 6, 70% 정도 이렇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이 그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국내 선물은 한 호가창에 이렇게 너무나 이게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계류이 발생합니다. 내가 1400에 매수 걸어놨는데 그 다음 위에 호가가 1401 정도 되는지 1400.5 정도 된다든지 5T, 6T, 7T 이렇게 막 계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잘못 대두면 바로 뭐 이렇게 변화가 그 정도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S&P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인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각 호가창이 얇지 않고 적어도 50개, 100개. 요즘은 좀 호가창이 얇은 편인데 최근에는 좀 얇은, 과거에는 뭐 100, 200개, 한 호가당 100개, 200개 이상씩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한 4, 50개 정도. 그렇게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지수를 움직이려면은 그 호가를 다 먹어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갑자기 뭐 퍽퍽 튀는 이런 경우가 드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손실이 팍 많이 나는 경우가 드물고, 가끔 뭐 지표 발표라든지 그 10시 반 전후, 10시 전후에 어떤 그 장이 시작되기 전, 아침장 시작, 미국 시간으로, 시카고 시작으로 장이 시작되기 전후 요때나 그 좀 조심하시면, 그 외에는 어떤 갑자기 지수가 크게 움직여버리는 이런 리스크는 적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런 정점에서 보시면은 국내 선물보다는 그 S&P를 핸들링 하는 것이 개인들의 에게는 좀 더 안정적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 선물보다도 S&P를 일단 소개를 해드립니다. 차트 모양 자체는 국내 선물이나 S&P나 나스닥이나 항성이나 비슷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차트를 한 일주일치 이상씩 당겨가지고 매매하기 좋은 구간도 있고 매매하기 힘든 구간도 있고, 거기에 차트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구간도 있고 힘든 구간도 있습니다. 오늘 차트가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각각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매도가 이 박스권에서 하락 이어타겠어 매도가 떴잖아요. 그죠? 5분선이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강한 저항이겠죠. 적어도 이거는 이 박스권은 하향 이탈에서 매도 신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평균 가격에서 물량을 받고 하락 이탈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넘기기 힘들죠.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여기서 기다리는데 매도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서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놓쳤다. 그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차 목표할 수 있는 거는
이쪽에 박스권의 밑에 부분에서 지지가 많이 받아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왜냐면 이쪽에 매도를 해가지고 물량이 분명히 매도 포지션이든 이렇게 이제 잡고 버티고 있는, 손질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신은 아니겠지만은 누군가는 시작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여기서 매수로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입하면은 여기까지는 입대를 해줘야 되겠다 일단은, 그죠? 어떻게 노는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못 해버렸다, 여기서 매도를 기다리는데 못 해버렸다, 중심선 회귀를 한다, 그죠? 항상 밑으로 뜨면 다시 지지선 오는 자리에서 중심선에서,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짚다, 그러면 기다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이 거리량 대칭이 이루어진 것은 여기 고점에서 이 박스권에서 이만큼 거래되는데 다시 이만큼 거래되고 튀어오르잖아요. 그죠? 다시 위에서 물량되는 걸 밑에서 다시 받아주고 올리는 흐름이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여기서 또 매수를 기다리는데 공격주로 대응하시면 막 딱 튀어오를 때 매수를, 이 물량을 지고 올라가니까 매수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은 소수임한 사람은 여기 기다리다 못 오잖아. 그럼 다시 5분선이 만들어질 때 이 부분에서 또 대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일단 받아지고 다시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튀어오르면 1차 저항 라인, 1차 목표치, 이 중심선에서 이 거래가 이 거래에서 중심, 이 거래량하고 이 거래량의 중심선 가격에서 이만큼의 반대편 쪽으로 가는 거죠. 1차 목표치는 이만큼의 반대편 쪽으로, 여기가 목표치가 되는 거죠. 그죠? 시각적으로 거래량 대칭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그 여기서 일단 틀어줘야 된다, 그죠? 이 부분에서 차트를 볼 때는. 그래서 다 놓치도 다시 또 이런 자리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여기서 더 가는지 마는지는 조정하는 지켜봐야 됩니다. 저점 온다고 바로 대응하지 말고 지켜보다가 차트 만드는 거 보고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노는 경우에 물론 여기서 또 뭐 여기서 대응했다 그러면 다시 재매수를 했다면 이거 깨버리면 손절해야 되겠죠. 여기 심리적으로는 이쪽에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로 지지되잖아. 그럼 튀어오를 때 이래서 본전으로 빠져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트를 보는, 다시 이제 그래서 지켜보자, 이렇게 날카롭게 넣을 때는 여기 오는 사람은 또 튀어오르면 여기서 또 매수로 또 이 자리에서 더 간다고 물려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서 어떻게 할 때가 하겠어요. 본전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또 본전 해버릴 것이 가능성이 높고, 또 여기서 물타기 했는 사람이나 이런 심리들이 튀어오르면서 여기서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같이 물타기해서 같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거죠, 심리들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재진입이 있다면 본선으로 빠져나오고 열중을 쉬어하고 쉬어보는 거고, 또 어떻게 노는지 얘기죠. 아니면 이렇게 쭉 놀다가 더 튀어오르면서 5분선을 새롭게 하나 만들 때 재진입을 한다든지, 5분선이 따라가면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고 다시 내려오잖아. 그러면 기다렸다, 다시 이 자리에 오니까 그러면 다시 매도 신호 나와버리네. 그러면 이걸 저항으로서 매도를 때린다. 또 5분선에서 기다리는데 새로운 5분선이 만들었으니까 매도 신호 만들어지고 5분선이 기다리는데 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체결했는 사람은 다시 2차 채널선에서 일단 입질하고 본다든지,
두 계약 했으면 한 계약은 정리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있거든요. 안 빠지고. 왜냐면 이 부분에서는 또 이쪽 거래량에서 매수로 또 물리는 사람들이 계속 툭툭툭 본전 비슷하게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빠져나오는 세력도 있고, 그게 매수 세력 아닙니까? 물론 튀어오르면 매도 더 빠질 것이라 생각하고 매도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색깔이 어디서 만들어질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도 해는 사람들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한 계약은 들고 계시기나 매도 신호니까 튀어오르면은 적당히 이걸 저항을 해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놀다가 계속 버티다가 통신호도 돌아서 버리잖아. 그러면 뭐 한 계약은 본전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면 통신호가 살아있으면 지지선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거나, 이거 못한다면은 뒤에 오를 때 이런 데서 다시 또 매수를 해보거나. 그러면 이 미수시가 뜬다는 것은 이 박스권을 거래한 걸 돌파해잖아. 이 박스권의 물량을 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는 다시 또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편까지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차트를 너무 길게 일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봉수를 좀 줄여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꾸 마우스 컨트롤이 잘 안 되네. 보십시오. 자, 여기서 가는데 1차 목표 저항 라인에서 이게 그 목표치는 이걸 돌파할지 말지 목표치 다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또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익 나는 진입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이게 오니까 입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저항 라인에서. 그죠? 좀 버티다가 계속 내려오잖아. 통신은 꺾이면서 계속 내려오는 흐름이니까 계속 버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신호에 준해준다. 그죠? 일단 진입했으니까 입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만약에 입기를 뭐 버티다가 더 내려갈 것이다 생각하고 이 가다가 다시 한번 꺾여 내려오잖아.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5분선 내려오니까 본전이라도 빠져나오거나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는 흐름. 박스권에 약간의 7, 8포인트 안에서 박스권 만들 때는. 그래서 다시 또 매도 신호 나와버리는데, 여기서 매도 따라가는 사람은 바보겠죠. 밑에 지지선이 있는데. 튀어오를 때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거나 이러면 왔다 갔다 버티는 흐름이 나오죠. 그러면 이 버티다가 또 일시수 손실 났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이런 비슷한 가격에 통신호가 영선 위로 올라서 버리잖아. 그러면 통신호가 영선 올라서면 본전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 매수 신호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만은, 본점 정도 빠져선하고 기다렸다가 이걸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통선이 영선 위로 올라섰으니까 모양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못하더라도 올라갔다가 신호 뜨고 올라갔다가 따라가지 뭐고 앞에 고점이잖아요. 그죠?
이 앞에 고침. 그러면 눌림목 줄 때 인데서 들어가거나, 새로운 오분수 만들고 따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다시 또 오분수는 이런 데서 다시 매수를 하거나. 그래서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A를 먹였으니까 이제는 이만큼 돌파하고 가면은 이 라인 돌파하면은 앞에서도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갔으니까 이제는 돌파하게 되면은 반대편에 가는 거죠. 반대편 쪽으로. 이만큼 박스권이 상단 부분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 이 목표가 되는 거죠. 이 목표가. 그죠? 1차 목표가. 이 박스권의 반대편 쪽으로 날아가니까 이 부분에서 일자 익지를 하겠다. 그러면 두 계약 들어가서 한 계약은 이 목표치를 잡았으니까 정리를 하고 한 계약은 달고 있다. 계속 붙으니까 일시로 지어서 깨버리네. 그러면 그 적어도 정리는 한 계약 나머지도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반등 줄 때 매도를 해가지고 같이 갖고 있거나. 그죠? 그러면 밑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라인하고 이게 거래량이 올라서는 자리이기 되죠.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걸 붕괴를 안 하는 이상은 계속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나는 이걸 깨면은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버티죠. 이 라인도 살아있으니까. 어렵게 이 박스권을 돌파했잖아. 이 거래량을 많은 물량을 그 기간 동안 박스권의 물량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더라도 쉽게 바로 이 라인을 등기고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적다. 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계약은 버텨보는 것도 맞다. 그러면 두 계약 들어가신 분은 여기서 정리를 소심하게 나머지도 정리를 해버리거나. 그러면 다시 올랐을 때 다시 또 매수를 들어가거나. 그러면 갔다가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놀잖아요. 그죠? 이 라인을 안 깨고. 왜냐면 이 라인이라는 것은 이쪽에 고점 부분 라인이 되죠. 잘 안 깨고. 그 특성상 이렇게 박스권이 길 때는 일시적으로 매도 신호 나올 때도 이게 심리가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살짝 이렇게 깼을 때, 이 박스권이 긴 상태에서는 살짝 이렇게 깼을 때는 무슨 심리가 작동하냐면은 이 박스권에서 그 고점에서 매수로 물리는 사람들은 하향 이탈하니까 이 저점을 깨어버리니까, 매틱을 깨어버리니까 손절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반면에 또 신규로 매도 신호로 따라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바로 이만큼 배탈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항상 세력들은 살짝 깨가지고 이렇게 깼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 깨면은 여기서 매도추 따라갔을 경우에 여기까지가 일단은 목표인데 조금은 지켜봐야겠다. 왜냐면 이쪽의 거래량의 중심가격이 여기잖아. 그죠? 그러면 당장 기대수익이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중심선으로 돌아가는지 양봉을 계속 내니까, 그죠?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도 맞습니다. 이런 구간이 드러 나오기 때문에, 그죠? 지금 지수가 아주 가파르게 잘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힘든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라도 인데스 매도를 했다면 5분선에 돌아올 때 어떤 본정을 한다든지 영선이 돌았으니까 그러면 다시 올라서고 5분선이 새로 만들어질 때 지지선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한다든지. 그죠? 이 박스권이 길 때는 돌아오면 본전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게 매도를 들어갔거나 할 때도 돌아오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중심 가격이 돌아오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야죠. 또 인데서 신규 매도할 땐 돌파하면은 또 손절해줘야 되고,
돌아오면 본전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간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잘못 판단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본전도 그런 관점에서 중심선을 돌아올 때 본전을 해줘야 된다. 그럼 신규로 들어오면 또 이제 본전 해놓고 신규로 매수 신호 뜨거나 아니면 뭐 지선을 갖고 통선 돌아서는 거 보고 이제 4분 점이야 파동선을 따라서 매수를 가는 수밖에 없죠. 전부 다 붉은 빨간색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밑에 깨보면 컨트롤한다 생각하고 쭉 가다가 이제 이 박스권이 돌파하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다시 지우고 목표치를 내가 1.5표치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 요 박스권을 이렇게 또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목표치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 욕심 내지 말아야 될 자리. 박스권 이만큼 박스권의 목표치가 1.5표치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 내가 기다리면서 쭉 지켜보고 물론 그 흐름에 따라서 가파르게 막 올라가는 경우에는 또 트레이딩 뷰를 따라서 계속 그 매수 진입 이렇게 따라갈 수 있지만 여보세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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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 요즘 제가 수술하고 몸이 그냥 안 좋아가지고 그냥 뭐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내고 뭐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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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전화기가 좀 수리하면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좀 울리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예, 예. 마호 8848 시프터 12 이걸 겁니다. 마호, 예, 48 골뱅이 12, 시프트 12, 시프트 누르고 12, 예. 그 12를 시프트 누르는 상태에서 12 누르면 느낌표하고 골뱅이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치면. 예, 예, 그렇게 치면 되죠. 예, 예. DRSTOCK 9, R, STOCK, OCK, 영어로 DRSTOCK 9. 예, 전부 다 소문자예요. 예, 예, 예. 차트 요즘 사용 안 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시죠, 왜요? 상계 안 풀었어요? 예.
지금 안 되죠. 들어갈 수 있지만 차트 사용은 안 되죠. 음, 한번 다시 사용해보겠어. 국선 등락도 좋은데. 국선 등락도 좋고 한데 한번 사용해보지요. 예, 예. 가격도 좀 1년치에 99만원인가. 예. 아니요, 1년치. 예. 예. 아, 혜원이 전화 왔어.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나올 수도 있죠. 버텨야 됩니다. 이걸 깨면은 뭐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 박스권에 그 잘 안 깨거든요. 이 박스권 돌로 올라서기 때문에. 한계약은 정리를 한다. 한계약은 뭐 한계약 하시는 분들은 한계약 정리하고 한계약 다시 기다리다가 차트 움직이는 거 보고 또 새로운 오브스 만들 때라든지 이렇게 놓을 때는 이런 흐름들을 또 이제 버팅기는 기준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그 다음 목표치는 이렇게 또 그릴 수 있겠죠. 요만치 폭이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라인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 라인. 그렇죠. 박스 단위로. 자, 그럼 두 번째 올라섰으니까 여기서 또 정리를 준다. 신규로 인데 받았더라도 매수로 받았더라도 일단 올려갔다가 못 올리고 리턴 내려오면 돌아올 때 인데서 매도 신호 뜨고 돌아올 때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 때 인데서 매도를 치고 온다든지. 그러면 이런 박스권에서 돌팔지 하면 좀 판단 안 되지만은 여기 저점이 같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인데서 아래로 콩 하니까 매도를 따라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물리가지고 버티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익절을 하거나 이만큼에 올라서는 만큼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기다려보거나 익절해버리고 기다리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차트의 흐름에서 이런 차트의 흐름에서 판단의 기준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다시 또 매수 신호 뜨니까 매수를 다시 받아고 다시 그러면 반대편 쪽으로 이 라인에서 반대편 쪽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짧게 봐야 된다. 우리는 0.5포인트 정도 뭐 잘 움직일 때는 이렇게 해도 다 5포인트 진입자리에서 5포인트씩 나오거든요. 5포인트 이상씩.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5포인트면 35만원 정도. 국내 원화로 계산하면 35만원 이상씩 됩니다. 지금 제가 차트 움직임 이런 데서도 보시면은 돌파 신호 나오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튀어 올라온 경우도 있죠. 우리는 인데서 매도를 따라가기나 추세 탔을 때는 인데서 따라갈 수가 있지만은 쭉 익절을 목표치는 앞에 차트 보고 목표치를 정해야 되겠지만은 이죠. 인데서 매도 신호 따라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바보 매매고 항상 위에 내가 저항 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따라간다. 그러면 갑자기 튀어오르면 익절을 못 했더라도 매수 끊으면 익절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올라타 버렸잖아. 그러면 올라타 버리면 이 중심선에서 반대편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항상 주식순 가격을 내가 이 물량대 이 차트가 위에서 반대로 올라섰을 경우에는 반대편 쪽으로 간다. 왜냐면 인데서 매도 신호 따라갔던 사람들은 손절 안 하거든요. 인데 오면 추가 매도 해버리고 뭐 이렇게 매매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대체로 반대편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딱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반대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매수해가지고 이 정리해버리면 이쪽에 물량대의 바닥권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어차피 이쪽에 물량대가 많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더 치고 쉽게 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 따졌을 때 인데서 매도 해가지고 쭉 지켜보다가 쭉 못 가고 계속 박스권 만든다. 그럼 본층하기나 계속 버티기나 올랐을 때 양봉 올랐을 때 정리를 뒤쪽으로라도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뭐냐, 이 물량들을 지고 타고 올라가 버리잖아. 그럼 통선도 이게 돌아서 버리죠. 여기서 통선이 딱 올라서 버리잖아. 영선 위로 올라서 버리니까. 그러면 당장 여기에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바로 쭉 올리는 경우는 적지만은 조정을 지켜보고 이 라인을 지선해서 매수를 하면은 또 반대편까지 중심 가격에서 이만큼 빼는 것에서 반대편까지 갈 수도 있겠다. 반대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입질해버리는 거죠. 반대편 쪽으로. 다시 내려오니까 이걸 돌파하지 않는 한은 물론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입질 못했다면 이거 지지선을 잡고 갖고 있는다지 버틸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반등 줄 때 이 박스권에서 물량이 안고 밑으로 빠졌으니까 이 부분에서 빠져나와서 얼마라도 챙긴다든지 기다렸다가 차트 모양을 어차피 이쪽에 물량이 앞에 거래 형성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놀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쥐고 새로운 5분선 만들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도 이 박스권을 하향 이탈해버리잖아. 물량을 안고 쿵 하면서 밑으로 빠지면서 매도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걸 저항을 해서 다시 또 매도를 들어간다. 그러면 매도했는데 이게 쉽게 빠지는지 지켜봐야겠죠. 이 부분에 분명히 저점 부분에서 깰지 안 깰지 저거 못 깨는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매도를 하면 이걸 저항을 해서 계속 홀딩을 하는데 그죠? 올라서면 그거 다겠다. 5분선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입질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튀어 오를 때 어차피 이 자리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계속 트레이딩 뷰를 이 물량대를 안고 넘어졌잖아요. 그죠? 이만큼 물량을 안고 밑으로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강하게 5분선 이게 정하게 저항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안 까지고 다시 또 튀어 올랐으면 영선이 뭐 아직 올라서지는 못한 상태고 그러면 한번 요 거리량을 봤을 경우에는 거리량 대칭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만큼의 매트에서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이만큼의 거리량을 만들어야 빠지는 거죠. 올라서 사는 거죠. 거리량 대칭. 그러니까 거리량 아직 완성이 못했다고 봤을 때 한 번 더 들어가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은
여기서 익절을 못 했더라도 요거 올라서면 손절해야지. 일단 영선도 안 올라서고 일단 이 라인이 물량대가 있으니까 버팅기 한다든지 이렇게 시장을 차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본다. 두 번째 진입 왔다면은 기다려본다. 다시 또 지지배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두 번째 자리 이런 자리 또 이제 저항난인 상태니까 입지를 리스트 또 욕심을 부리다가 입지를 못 할 수도 있죠. 그럼 영화권 박스권에서 다음 박스권 요 자리니까 입지를 할 수도 있고 못했다면은 같이 튀고 올릴 때 이게 영선 올랐을 때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영선 올랐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매수 신호 뜨니까 다시 또 밑으로 또 지수 만들 때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지수 만들 때 이런 자리에서 이런데 다시 5분선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5분선에서 새롭게 5분선을 만드는 이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가는지 이 물량을 돌파하는지 어차피 이 물량을 쉽게는 이쪽에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는 힘들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진입을 했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쪽에 거래량의 중심 가격이 이 라인을 깨버리면 재미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 거래량의 평균치 가격을 깨버리면 이거 재미없다. 그러면 또 반대편으로 또 이쪽 라인은 돌파하기는 힘들다. 당장은. 그래서 일단은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를 여기서 받아보지만은 잘 매의 눈으로 깨는지 안 깨는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깨면은 그럼 정리. 툭 내렸을 때는 정리. 그러면 이런 데서는 손질이 크게 안 크거든요. 이게 지지분하게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밑에다 이게 이 지지단이 있으니까 정리는 매틱 주고 바로 빠져나오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노는 게 여기 또 갑자기 또 튀어오르잖아요. 다시 또 이 놓을 때는 인데서 다시 받아보거나 왜냐면 지수 있는 자리에 계속 유지되네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받아보거나 그래서 뭐 다시 고점에서 청산하거나 돌파하는지 지켜보거나 그죠? 지지분하게 이 상태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형성되고 돌파하는 흐름이니까 그죠? 자 보십시오. 이 차트 보시면 일단은 돌파를 하는 흐름이잖아. 여기서 지지분하게 놀지만은 시장 자체가 이 박스권에서 이 지지분하게 놀지만은 원칙 자체는 매수 신호가 유지된 상태이지만은 빠져나왔더라도 이래 들어갔다.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저항을 했네. 다음 목표치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진입가에 대비 일단 수익 나는 상태에 유지된 상태니까 이걸 깨면은 유지한다든지 이 박스권 그래서 1차 정리를 하고 지지선 부분에서 다시 잡는다든지 어떻게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아니면 그 삼각 파동으로 보면 반대 파동으로 가면 여기보다 반대편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수익이 나던 상태는 계속 버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서 매도 신호 나와버리니까 뭐 입질 했는 사람은 땡큐고 매도 신호 나왔으니까 이게 저항이라 이잖아죠. 그럼 조금 적게라도 챙기고 나와야 할 상태입니다. 이에서 매도 신호 나면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매도로 안 들어가거나 다시 입질만 하고 기다리거나 그런 상태. 그러면 매도를 했는 사람은 이 아근의 박스권에서 일단 정리를 해주고
하던 이때 물량이 있잖아요. 그죠? 쉽게 안 빠진다는 거죠. 쉽게 안 빠진다. 저걸 깨는지 안 깨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규 진입은 5분선이 와야 기다린다. 5분선까지 기다린다. 인데스는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다시 진입해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그죠? 왜냐면 인데스 5분선 돌았을 때 이런 데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거 돌파하면 정리를 하겠다. 그죠? 그러나 조금은 소극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쪽에 거량을 많이 담고 올라서기 때문에 조금은 소극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한번 진입할 그거 있죠. 그럼 다시 또 이걸 깨는지, 그러면 매도했으면 짧게 또 정리하고 또 기다리거나 이렇게. 자, 또 역시나 여기 인데서 지지가 되는 흐름이죠. 그 매도 신호 뜨면 신규 입결을 못 했더라도 다시 또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지지분한 구간에서는 시장을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매수 신호 뜨고 5분선에 대응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분할 구간은 계속 이렇게 뜨는 수밖에 없어요. 인데스 다시 또 진입을 했다면 팍 빠질 경우에는 바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저항선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다시 또 매도 신호 떴다. 매도 관점을 봐야 되는데 반등 넣을 때 5분선까지 기다립니다. 5분선까지 계속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진입은 무조건 차트인지 자 여기서 5분선하고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걸 저항으로서 매도를 이 물량대의 거량을 해서 저항권에서 매도를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럼 5분선 기준을 봤을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 괴리이 많이 크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까지 기다리는데 못 온다. 물론 여기서 매도를 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일단은 패스 하는 경우도 있죠. 공격적으로 하신 분은 저기 들어가야지만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매도 신호 뜨고 여기서 들어가서 추가 진입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다리고 두 가지 방법 다 있습니다.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기다리다가 진입 안 했다. 이렇게. 그러면 신규로 계속 빠진다. 그것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신규를 만들 때 새로운 5분선의 신규를 만들 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빠집니다. 반등 튀어오를 때 들어간다는 거죠. 저 자리 3호 저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튀어오른다 그러면 이런 거 손절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잘못하면 매수 신호 뜨면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들어갔다가도 매수 신호 뜨면 바로 손절한다 생각하고 계속 영선 위에 올랐었으니까 그죠? 영선 위에 올랐었으니까 바로 정리를 해준다. 매수 신호 떴으니까 이런 거는 다시 또 5분선에 지지선 만들면 매수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는 손가락 빠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지선 없을 때 들어간다. 5분선 돌았을 때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저걸 돌파하는지 저걸 돌파하는지 여기를 돌파하는지 봐야 됩니다. 지지선을 만들고 반대편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어이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다. 아씨 움직임이 왜 이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역으로 이제 이런 힙소로 큰 힙소를 주고 여기서 들어갔다. 이걸 받아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화형 이탈 해가지고 우리는 차트 본전점에서 여기서 매수 못 따라갔다. 지수 만들스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걸 돌파하면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박스권 박스 반대의 박스권 여기가 목표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만큼 아래 힙소주고 이만큼 아래 힙소주고 반대편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물량은 여기에 매수의 물량들을 이 박스권 힙소를 주고 틀고 이런 걸 다이버전스라죠. 그죠? 통신호에 지수는 더 뺐는데 통신호는 아래를 깨지 않는 이런 흐름. 그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다 틀어준다. 목표치를 잡는다면. 일단 여기서 잡으면은 다시 또 여기서 이 고점 부분에서 틀어주고 어떻게 돌파하는지 마는지 기다렸다가 계속 기다려보고 어떻게 이제 박스권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보고 올라섰다가 눌림목 때 통신호도 영선 올라서고 이런 눌림목 때 재매수를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목표가 이걸 다시 돌파하게 되면은 아까 목표 잡았던 이런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어렵게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반대편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목표치는 이 박스권 큰 높이 봤을 때는 이보다 이걸 돌파할 수도 더 갈 수도 있는 것처럼이죠. 그죠? 더 갈 수도 있다. 차트를 길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 아까 목표치는 박스 크기가 이 정도인데 더 오버슈팅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인데 이 박스권 다 목표 이게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슈팅이 나와버리죠. 그 박스를 세게 깔이 만들고 여기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림목 쭉 주고 그러면은 매도 신호 뜨고 일단은 매도 신호 있긴 했으면은 매도 신호 장에서 여기서 매도를 해보거나 뭐 어렵게 이만큼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 기다려 보다가 매수만 한번 다시 한번 공략하겠다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줬죠.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보십시오.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상단 부분에서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서 다들 건드리 터치잖아. 그 이쪽 박스권에서 매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유 손실 심하네. 돈 좀 비슷하게 오면 빠져나와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했더라도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청소해 주자. 그래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래서 이 박스권을 다시 또 올라서고 매수 신호 뜨니까 따라가지고 이거 못 잡았다. 그러면 5분선 부분에서 다시 새로 만들었는 자리라든지 만들 때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인데스 매수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박스권 만드니까 요만큼 박스권 또 하나 더 만들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만든다. 한 몇 틱씩 오차는 나오지만은 이 비슷한 흐름을 만든다. 그죠? 이제는 오버슈팅 나오고 세 번
4번까지 만들어버렸잖아. 그러면 오버슈팅 이거는 좀 더 큰 흐름의 목표치를 봐야 되는데 요 차트 안에서는 오버슈팅이 다 나올 수 있다. 다시 또 빠지니까 매도 신호 뜨니까 연대서 매도하거나 못했다면 아래는 이 하단 부분에서 이 거래량이 하단 부분에서 멈출 것이니까 그죠? 모르잖아. 더 빠질지 안 빠질지.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못했더라면 튀어오를 때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든지 이걸 올려트면은 컷 하겠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이 박스권의 또 하단 부분 지지되잖아요. 이 자리.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서 못 들어갔더라도 여기서 못 들어갔다면 튀어오를 때 인데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잡을 수 있는 목표치는 여기까지다.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 각각 거래가 된 꼭지점 자리는 누군가 그 심리적으로 반대편으로 물려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또